한국은 제3의 길입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개성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고민한 끝에 이제 제3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AI 기본법상의 기본적인 몇 가지 거버넌스가 있는데 특히나 정부 거버넌스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국가 AI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국가 AI 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보다 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관점으로의 그런 포커스를 가져가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인 최우선순위로서 AI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에 혼재될 수 있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관점에서의 그런 정책 추진을 위해서 AI 전략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곧 만들어지게 되고 굉장히 강력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이제 주간 부서로서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AI 정책센터 그리고 AI 안전연구소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정부의 거버넌스가 됩니다. 사실 이것만 바라봐서는 한국이 AI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EU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시행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EU의 거버넌스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다음에 AI 오피스라든가 사실 AI 보드 같은 데서 어떻게 실제로 상호 간의 작용을 이루어질 것인지가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마 그 전에 한국에서 먼저 이 법이 시행되고 또 정부의 거버넌스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부의 거버넌스가 실제 그 나라의 AI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말 유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테스트베드로서 한국이 가장 먼저 아마 실험적인 어떤 그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걱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제 기존의 AI와 관련된 데이터 규제 기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AI 윤리라든가 또는 각종 협회들이 현재 검인증을 위해서 검증이나 인증을 위해서 현재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 지금 약간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한국이 지난해 AI 서비스를 개최하면서 주도적으로 개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공과 국가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민간 자율의 기업 내부나 또는 기업 간에 있어서 또는 AI 생태계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자발적인 자사적 노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아마 한국이 보다 더 정말 목표로 하는 AI G3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 번째 민간 자율의 AI 생태계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AI 기본법 관련돼서는 제가 기고한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글로벌 거버넌스나 국가의 거버넌스는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AI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 정부의 노력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히려 반대쪽 측면, 그러니까 AI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목표 중에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AI, 안전한 AI를 만드는데 정부가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혁신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AI 혁신이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국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이제 의무들 중에 특히나 고영향 하이임팩트 AI의 경우에 몇 가지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투명성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영향평가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노력 의무는 노력이니까 좀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앞에 있는 두 가지 의무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거버넌스가 아무리 잘 구성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규범 자체가 만약에 민간에서 예측할 수 없거나 또는 너무 과도한 규제가 설계된다면 결과적으로 AI 혁신은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사야 씨께서 이제 발표하셨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AI를 어떤 수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라는 것 관점과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따라서 규제를 적절하게 해야 되고 또 사실 어느 정도의 적응하는 시간이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리실리언스를 확보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혁신을 하는 중에는 위험이 생겨나고 위험에 따라서 어떤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빨리 해결하느냐라는 체계가 결국은 저는 거버넌스의 매우 중요한 체계라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그 앞단에서의 의무를 너무 강하게 또는 예측 가능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AI 기법법에 따른 하위 법령이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개 여부에 따라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봐야 되겠지만 시행령 안과 가이드라인 안에 따라서는 보다 더 약화된 형태 또는 혁신을 지원하는 형태의 이런 의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체적인 의무들이 거버넌스 체계와 서로 연동되면서 실제로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의 그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 특히나 유럽식을 채택할 건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한국식의 재단계를 갈 건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국의 모델들이 참조될 것 같은데 한국이 가지는 중요한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를 합리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플러스는 이거를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거버넌스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플레이어들 사이에서의 충돌도 없어야 될 것 같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거버넌스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안전하게 발전하고 또 국민들이 신뢰를 가져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세이프하우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거버넌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글로벌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참여시켜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이제 설득하고 또 보여주면서 동시에 AI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세이프 하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이제 자율주행차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자동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동차와 좀 편익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 공감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나눠 가지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바로 거버넌스를 세팅을 하고 민간에서의 어떤 그런 자율적인 인증을 통해서 안전성 인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을 실제로 정부가 신뢰를 해주고 어떤 효과를 부여해주고 법적 효과를 부여해주고 또 우리 전체는 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위험성을 서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약적인 자동차 산업을 발전할 수 있었고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버넌스가 바로 그러한 세이프하버 역할을 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 때에도 이것을 민간의 자율적인 또는 민간의 AI 생태계 내에서의 그런 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그것이 곧 AI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또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체계가 아닐까, 거버넌스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ery insightful presentation of this very important development in Korean law. I would like to bring Eunice into the conversation, if I may. Eunice Huang is the head of AI and emerging technology for Asia Pacific Google, and can bring in a very important perspective of how actual companies are deploying things. I understand that Google is doing exciting things, integrating agentic capabilities into their new AI products. I would love to hear more, Eunice, about your perspective on where we stand on AI.